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 부모입니다. 오늘의 커버 그림은 미국의 상징인 흰머리 독수리입니다. 흰머리 독수리가 기세등등하게 앞으로 응시하고 있네요. 왜일까요? 이 흰머리 독수리의 기세등등함은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7월달을 계기로 미국 역사상 최장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854년 이후에 이번 7월에 121개월 최장 경제성장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종전 기록은 1990년대부터 기록했던 120개월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를 기록하고도 그 이후에 바로 2009년부터 쭉 성장해온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그죠? 이 최장 경제 성장을 좀 이례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또 1970년대 달러가 금태환을 중지한 이후에 본격적인 명목화폐 지폐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그 이후에 통화 공급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미 중앙은행,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같은 사정이죠. 전 세계적으로 통화 정책을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통해서 자유롭게 조절하던 새로운 시기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부터 최장 경제 성장 시대가 대두됐습니다. 한마디로 돈으로 경제를 만들어 왔다 라는 것이 통화 정책상에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그 이면에는 굉장히 허상과 같은, 신기루와 같은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실업률은 지금 현재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도 아주 낮습니다. 이것도 이례적인 현상이고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뜨거 많이 뒤어서 가계부채도 상당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 수준에 있고, 특히 금융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감독으로 금융부분은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죠. 미국 경제가 요즘은 나홀로 자를 붙여서 홀로 독주하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121개월 장기 성장에 직면하고 난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은 상승하고 하락하고 팽창하고 위축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그런 관점에서 경기 후퇴가 곧 올 것이다 라는 전망을 많은 경제학자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연말만 해도 미국 경제가 경제 확장기 말기에 있었고 2019년에 침체하리라는 전망이 컸는데, 예상 밖으로 2019년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앞으로 닥쳐올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도 점점점 더 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경기 후퇴에 대한 얘기와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1854년 이후에 월별 미국의 경제 확장 길이에 대한 도표입니다. 자료는 글로벌 금융기관인 도이치뱅크와 NBER, 미국의 경제조사 전문기관이죠. 거기 나온 자료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1854년 이후에 평균 경기 확장 길이가 40개월이 조금 넘습니다. 메디안, 전체 샘플 수를 쭉 늘어났을 때 딱 순서로 중간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 메디안은 30개월이 조금 넘죠. 이 가운데 미국이 금태환을 정지시켰습니다. 달러가 실질적인 국가의 신인도만으로 달러의 가격이 정해지는 시기가 시작된 것이죠.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시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역사상 가장 길었던 경기 확장이 1961년도에 있었고요. 1982년도에 있었고, 1991년도에 있었고, 2001년도에 있었고, 지금 최근에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기 확장기입니다. 1970년대 이후에가 집중이 되어 있죠. 통화 정책의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그런 정황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1991년 기록을 넘어서는 경제성장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 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는 경기 후퇴가 올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원인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과열된 경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업과 공공부채가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다 라는 두 가지 사실을 학자들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비금융 기업 대출, 일반 기업이죠. 대출이 74%로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정부 부채도 GDP 대비 107% 수준으로 가장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IMF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고 세계 경제기관에서도 미국의 부채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부채는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함으로 해서 이에 따라서 앞으로 1조 달러 넘는 1.7조 달러인가요?까지 정부 부채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 부채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기업 대출도 저금리에 의한 공격적인 공급 효과로 어느 수준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보시는 것은 S&P 500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하면 한 개월에 고가, 저가, 종가, 시가 각각의 가격을 한 개의 봉으로 표시한 것을 얘기합니다. 아주 장기간 보기 위해서 월봉 차트를 조회해 봤고요. 2009년 3월에 약 한 800 정도가 저가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3000 가까이 돼 있으니까 그 차액으로 보면 2300 정도가 지수가 오른 것이죠. 약 한 3배 정도 폭발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금융위기가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금리를 통해서 막대한 자금을 들이붓자마자 미국의 주가이익은 쭉 상승했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저희 머니서전에 금리나 주가에 대한 코너를 설명을 따로 해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쭉 해서 3배 정도가 상승한 폭발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역사상 보기 힘든 과열이라는 것이죠. 주식시장의 과열과 함께 기업 대출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저금리로 인해서 기업들이 마구잡이로 갖다 자금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부채효과는 어느 시점인가 경제 참여자들의 심리에 이제는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가 공감대 형성하는 순간 심리적으로 먼저 시장의 위축을 급격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과열이다, 버블이다, 위험 수준이다 이런 분위기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것, 경기 과열과 기업, 공공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경기 후퇴가 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심리적인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 후퇴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글로벌 경제 통상정책입니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통상정책이, 경제정책이 기존의 것과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통상정책이 글로벌 공급체인, 산업체인들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롬 파월이 의회 청문회에서도 밝힌 내용 중에 하나는 경제는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돌발 변수가 있다. 가장 그 중에 큰 것이 미중 무역 협상이고 또 후속돼서 이어질 통상정책에 대한 악영향이 굉장히 걱정이 된다. 이것에 따라서 경제의 불확실성, 가장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불확실성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안 좋아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심리만으로도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둔화될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게 제롬 파월 의장의 견해였습니다. 여기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0.5%를 내릴 것이냐, 25 베이시스 포인트 0.25%를 내릴 것이냐, 그 크기에 따라서 뉴욕 증시는 실망과 기대감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현재 특히 제롬 파월은 크로스 커런트, 역류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의 무역 분쟁이 글로벌 공급 체인을 교란하고 이에 따라서 기업의 신뢰도와 기업 투자 의지를 꺾는 것을 크로스 커런트, 경제의 역류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 성장과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그런 요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지금까지 행보가 미국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농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연방정부의 부채 문제, 그 다음에 유럽의 브렉시트 문제도 세계 경제를 옥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불안 요인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오남용하는 중국을 비판하고, 중국에서 기업활동을 조건으로 기술 유전을 강요하는 중국의 관행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수입관세로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무역이라는 것은 개별 국가와의 무역 거래의 합인데, 한쪽에서 막히면 다른 쪽으로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미 행정부의 통상정책 오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IMF도 그 중에 한 기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무역 격자는 여러 가지 무역 격자의 합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수입을 줄여서 이 수요는 다른 쪽을 통해서 다시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적자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다만 이런 특정한 국가와의 트러블이 글로벌 공급 체인이나 글로벌 산업 체인에 결혼을 줘서 전세적으로 전 세계적인 혼란을 주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IMF의 경고입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세계 경제를 악화시키고 그것이 다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 성장의 지속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내부적인 반대가 반영된 것이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와 실질적으로는 나프타를 재편하는 USMCA를 만들 어떤 협의를 하고도 미국 의회에서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 폴 크루그만도 트럼프가 자랑하는 테리프맨이라는 그런 단어는 현대 경제가 아니라 과거의 시대에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최종 제품이 어느 국가에서 나오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한 제품이 전 세계 글로벌 생산 라인을 통해 생산되기 때문에 이런 국부적인 관세 정책이 결혼만 줄 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미국의 최장 경제 성장 이후에 경기 후퇴 우려에 대해서 또 하나 점검해야 될 사항은 미국 경제의 최악의 불평등 상황입니다. 최근 발표된 IMF의 미국 경제 평가 보고서에 담겨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장을 마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 중에 최악의 불평등이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하나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외신에 따르면 도이치뱅크가 미국의 최장 경제 성장 이후에 경기 후퇴는 아마도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경기 후퇴가 충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외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도이치뱅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통해서 마켓워치가 인터뷰한 내용에 담겨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금태한 정치 선언 이후에 통화정책의 버블이 경제의 새로운 뉴 노멀이 됐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상 가장 긴 6번의 경제 확장 중에 4번의 경제 확장이 이때에 있었다. 그러나 구조적인 적자 예산, 민간과 공공부채 증가, 저금리와 마이너스 실질 수익률, 금융자산 가격 버블이 보편화되고 누적 부채에 의한 공격적 재정정책으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낮지만 상승할 것이다. 이때 통화정책을 전환하면서 긴축적으로 전환하면서 금리 인상이 닥치기 시작하면 경제에는 대형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경기 후퇴 관련 내용과 당연히 따라온 것이 경기의 신호인 주식에 대한 전망입니다. JP모건은 금년 안에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되고 1, 2회 금리가 인하되면 S&P 500은 3,200에서 3,300까지 지금보다 약 10%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중 무역 분쟁 악화 시에는 2,500까지도 S&P 500이 하락할 수 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후퇴 신호로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통상 정책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중 무역 분쟁 해결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조세 감면 정책보다 굉장히 효과가 클 것이다.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걷어들이는데 그것이 긍정적으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팩트셋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는 2분기 기업 실적에도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3년 만에 소재와 IT 주도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후퇴할 것이다. S&P500 EPS 주당 이익이 1분기에는 마이너스 0.29%였고요. 2분기에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과거 2015년 어닝 리세션 기간에는 마이너스 6.9%를 기록했죠. 이런 것들 추산할 때 한 10%까지도 주가는 미중 무역 분쟁이 악화되고 경기 후퇴가 시작될 경우에는 닥칠 수 있다.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모건 스탠리는 굉장히 비관적인데요. 글로벌 주식시장 비중을 축소할 것이다. 페드 금리 인하가 성장 둔화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과거 30년간의 경험에 의하면 마켓워치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타 조금 긍정적인 얘기로는 선제적인 금리 인하의 약효로 한 앞으로 9개월간 S&P 500 중위지수가 메디안입니다. 평균이 아니고 전체 순서 중에 중간에 있는 숫자가 3,300에서 3,400 정도 예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S&P 500, 나스닥, 다우가 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중소형주 중심 러셀 2000은 성적이 부진합니다. 과거에 상승기에는 같이 상승을 했는데 러셀 2000이 주요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성장 여력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해석입니다. 지금 2018년 8월 전 고점을 비해서 러셀 2000은 마이너스 10%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경기 후퇴의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외신 내용들입니다. 왜 경상에 나서서 초치냐 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지금 현재 미국만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미국은 시너리지 발권운영으로서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가장 큰 군사력과 가장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전 세계의 성장 여력을 혼자서 다 뽑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들이 과연 지속 가능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열 논쟁이 나오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 것이죠. 머니 부모가 보기에는 2019년, 2020년 초반까지는 미국 경제에 관한 한 여러 가지 긍정 신호가 아직은 유지될 수도 있지만 그 이후 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미국의 역사적인 경제 성장 기록과 거기에 따른 경기 후퇴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시끄러지면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에서 비중이 낮은 가격 순응자 플러스 테이커로서의 입장에 있는 한국 경제는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투자자 여러분들은 중심을 잘 잡는 투자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외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찾아드리는 머니 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